새벽 5시 김말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8배 나이에도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죠.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정희와 아들 진수 그리고 12살 손자 민호를 위한 아침 준비가 말순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드릴까? 말순은 냉장고를 열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사온 배추로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말이에 김치찌개까지. 손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정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차가운 기운을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응, 아침 준비하고 있어. 오늘 민호 도시락도 싸야 하고. 아, 그거 제가 할게요. 요즘 애들은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정희의 말에는 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음식은 아이가 안 좋아한다는 뜻이 숨어 있었죠. 말순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앉았습니다. 진수는 어둠침침한 얼굴로 신문을 펼쳤고 정희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체험학습 간다고 했잖아요. 민호가 말했지만 진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진수는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실직한 후로 집안 분위기는 날로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민호야. 말순이 손자에게 말했지만 정희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또다시 자신을 배제하는 말이었습니다. 말순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희는 말순이 하는 모든 일에 간섭했습니다. 손자 돌보기, 집안일, 심지어 장보기까지도요. 그럼 난 시장이나 다녀올게. 말순이 일어서자 정희가 핀잔을 줬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요즘 누가 이렇게 매일 시장에 가나요? 마트에서 한꺼번에 사면 되는데. 아니야, 시장이 더 싱싱하고. 어머니 방식은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비효율적이라고요. 말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희가 잘라 말했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신문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되었을까? 시장에서 장을 보는 동안에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말순 씨 요즘 좀 수심이 있어 보여요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죠. 말순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20여 년간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진수를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시켜주고 손자까지 봐주며 살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오니 정희가 거실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언니. 시어머니가 너무. 응, 알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말순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희가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뭘 또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반찬 떨어진 게 있어서. 어머니, 저희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매일 이렇게 북적북적하지 말고요. 말순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북적북적하다니. 자신이 가족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정희에게는 귀찮은 소음에 불과했던 걸까요? 정희야,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좀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요.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아들 진수의 무관심한 태도가 가슴을 저몄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정희와 진수의 대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문제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거야? 뭔 소리야? 모른 척하지 마.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다고. 말순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문제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말순은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잠은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말순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정희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이른 아침 정희가 말순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진수는 아직 잠들어 있고 민호는 학교에 간 후였습니다. 둘만 남은 공간에서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단호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말순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좀 독립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독립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니? 저희도 이제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진수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정희의 말에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독립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고칠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어머니도 어머니만의 삶을 사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요. 말순은 정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던 15년 전 그토록 다정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뜻이니? 요양원도 좋은 곳이 많아요.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더 체계적으로 돌봄도 받으실 수 있고요. 요양원. 그 단어가 말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요양원으로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수는 뭐라고 하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라면,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 진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어두운 표정을 한 채로요. 진수야, 정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 말순이 아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니? 너는 내 아들이잖아. 엄마, 정희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말순은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말도 아니고 자신이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진수야, 너까지 그런 말을 하는구나. 엄마, 이해해주세요. 제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회사도 망하고 빚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감당하기가. 진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구나.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내가 짐이지. 이 집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늙은 집 말이야.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나왔습니다.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것도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요양원에 가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편하다고? 내가 언제 불편하다고 했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정희의 말에 말순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간의 냉대와 무시, 그리고 지금의 축출 요구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알겠다. 나갈게.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수가 깜짝 놀라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렇게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아니야, 진수야. 이미 결정된 일이잖아. 너희들 마음은 이미 정해진 거고.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꾹 참고 버텼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이었구나. 알겠어. 그날 오후 말순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도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 뿐. 평생을 살아온 흔적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정희는 말순이 짐을 싸는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수만이 방문 앞에서 서성거렸지만 결국 한마디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 말순은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짐이었니? 말순은 중얼거리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68배 나이에 길 위에 선 자신이 초라하고 처량했습니다. 첫날 밤은 근처 공원 벤치에서 보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마음의 추위가 더 혹독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신세가 되다니. 말순은 벤치에 누워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문득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을 혼자 두고 먼저 떠난 남편이, 그리고 자신을 내쫓은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말순의 중얼거림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말순은 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느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의 밤들은 혹독했습니다. 찬바람과 딱딱한 나무 벤치,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공허함이 말순을 짓눌렀습니다. 물이라도 좀. 목이 바짝 말랐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수도꼭지에서 손으로 물을 떠마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며칠 사이에 초췌해진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배고픔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는 빵 한 조각이나 따뜻한 음료수가 전부였습니다. 68평생 이렇게 남의 손을 빌어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말순에게 1,000원짜리 몇 장을 건넸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여자는 그냥 두고 갔습니다. 내가 이런 신세가 되다니. 말순은 손 안의 돈을 바라보며 씁쓸해했습니다. 동정의 시선을 받는 것이 이렇게 서럽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근처 상가를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복권방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나오는 따뜻한 온기에 이끌려 문 앞에 서성거렸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들어와 보세요. 복권방 안에서 중년 남자가 말순을 불렀습니다. 다정한 목소리에 말순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 추우시죠? 여기 앉으세요. 남자는 말순에게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최강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잠시 추위를 피하려고. 괜찮아요.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어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강호는 말순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잔 말순의 모습은 눈에 띄게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말순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강호는 뭔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실례지만 어디 가실 곳이 있으세요? 강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말순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강호는 휴지를 건네며 말순을 위로했습니다. 말순은 며칠간 쌓인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이세요? 강호의 따뜻한 목소리에 말순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냉대, 아들의 배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까지. 아이고, 어머니.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강호는 말순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어머니를 둔 아들로서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선 배고프시죠? 근처에 국밥집이 있는데 함께 가실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강호의 진심 어린 말에 말순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던 상황에서 그의 호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국밥집에서 뜨거운 순대국밥을 받은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음식이 그리웠던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누군가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어머니. 강호는 말순이 국밥을 드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셨으면 이렇게 드실까 싶었습니다. 강호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신세를 져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오늘 밤 주무실 곳은 있으세요? 강호의 질문에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다시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저희 복권방에서 주무세요. 작은 소파가 있거든요. 그럴 수는 없죠. 제가 어떻게... 어머니, 저도 부모님이 계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벤치에서 주무시게 할 수는 없어요. 강호의 따스한 마음씨에 말순은 감동받았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황에서 만난 타인의 따뜻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복권방 작은 소파에서 잠자리를 준비하며 강호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해보세요. 강호가 복권 한 장을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권이에요.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요. 혹시 알아요? 어머니한테 좋은 일이 생길지. 말순은 복권을 받아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머니, 세상에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강화의 격려에 말순은 복권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당첨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자신을 위로해주는 강호의 마음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소파였지만 며칠간의 벤치 생활에 비하면 천국 같았습니다. 강호의 배려로 담요까지 덮고 잠들며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손에 쥔 복권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 강호의 복권방에서 보낸 첫날 밤은
말순에게 단잠이었습니다. 며칠간의 혹독한 노숙 생활 후에 느끼는 따뜻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침 일찍 복권방 문을 열고 들어온 강호가 말순에게 인사했습니다. 말순은 황급히 일어나 담요를 개며 미안해했습니다. 강호 씨,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일어날게요. 괜찮아요, 어머니. 아침은 드셨어요? 근처 김밥 천국 아주머니가 김밥 좀 주고 가라고 하셨어요. 강호는 따뜻한 김밥 한 줄을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말순의 사정을 전해 듣고 조금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세를 져도 되는 건지. 어머니, 서로 돕고 사는 게 사람 사는 거예요. 언젠가 어머니도 누군가를 도울 날이 올 거예요. 강호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신세에서 과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날 오후 텔레비전에서 복권 당첨 번호 발표가 나왔습니다. 강호가 말순에게 준 복권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복권 확인해 보세요. 강호가 말순에게 복권을 꺼내보라고 했습니다. 말순은 주머니에서 복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번호는 10, 28, 5, 9, 2, 8이었습니다. 1등 당첨 번호는 10, 28, 5, 9, 2, 8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온 번호를 듣는 순간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호 씨, 이게 뭐죠? 말순이 복권을 들고 강호를 바라봤습니다. 강호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번호를 다시 확인해 봐요. 강호가 복권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0, 28, 5, 9, 2, 8. 텔레비전에서 발표한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1등이에요. 뭐라고요? 말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복권 당첨이라는 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인데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 1등 당첨이에요. 당첨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강호가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 주 로또 1등 당첨금은 56억 원이었습니다. 56억. 56억 원이라고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그런 큰 돈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돈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하늘이 내린 기회예요. 강호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권한 복권이 이런 대박을 터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말순은 복권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강호가 말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강호와 함께 복권 당첨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관련 기관을 찾았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당첨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순간 말순은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이네요. 정말 56억이에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담당자가 말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보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이 더 컸습니다. 강호 씨,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우선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당첨금을 수령하는 절차를 마친 후 말순은 강호와 함께 조용한 찻집에 앉았습니다. 강호 씨,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어머니, 꿈이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한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기쁘긴 한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말순의 말에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누구에게나 혼란스러운 법이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이제 어머니는 누구한테도 구걸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당당하게 사실 수 있다고요. 강호의 말에 말순은 문득 며느리 정희와 아들 진수가 생각났습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그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강호 씨, 혹시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될까요? 어머니, 왜요? 그냥 아직은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어요. 말순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제는 역전된 상황에 대한 묘한 만족감까지. 어머니 마음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결정하셔야 해요.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말이에요. 그래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날 밤 말순은 강호가 구해준 작은 모텔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에는 당첨 확인서가 들려 있었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휘몰아쳤습니다.
56억. 평생 상상해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신을 내쫓은 가족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말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자신이 이제는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해야 할까요? 말수는 복권을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당첨금 수령 후 일주일 말수는 강남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은 며칠 전 공원 벤치에서 바라본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인, 오늘 일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텔 컨시어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아직도 이런 대접이 낯설었지만 점차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해요. 네, 차량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말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외모였습니다. 고급 양복점에서 맞춘 옷,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정리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하고 결단력 있는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법무법인입니다. 어서 오세요, 김 사장님.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변호사가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말수는 이제 김 사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나 어머니로 불렸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말순 앞에 놓았습니다. 박진수 씨와 이정혜 씨 부부의 재정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말순은 서류를 넘겨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진수의 회사 부도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가 3억 원, 신용카드 대출이 5천만 원, 그리고 집 담보대출까지 합치면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가 한계인지 알 수 있나요? 현재 상황으로는 2달 안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수 씨는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내쫓은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만족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혜 씨가 최근에 시어머니, 그러니까 사장님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찾아다닌다고요? 네, 동네 이웃들에게 혹시 사장님 소식을 들은 적 있는지 물어보고 다닌다고 합니다.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을 찾는다니. 돈이 급하니까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그리워진 모양이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더 지켜보죠. 급할 것 없어요. 말수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말수는 강호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강호는 말순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말순 씨,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런가요? 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당당해 보이세요. 강호의 말에 말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이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강호 씨, 저 혼자서는 이 모든 걸 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와주시겠어요?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제가 자선단체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말순의 제안에 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런데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뭔지 말씀해 보세요. 제 가족들 상황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강호는 말순의 말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애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자선단체 따뜻한 손길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추위와 배고픔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셨어요. 재단 직원이 말순에게 보고했습니다. 말순은 직접 급식센터에 나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며칠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에요. 말순이 노숙자들에게 건네는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절망과 희망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호가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 씨,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희 씨가 오늘 복권방에 왔었어요. 혹시 어머니 소식을 들은 적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말순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그리고 울먹이면서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말순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말순 씨,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더 기다려봐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그들이 얼마나 절박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그리고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오직 말순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강남에 새로 구입한 펜트하우스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100평의 넓은 거실에서 바라보는 한강뷰는 여전히 꿈만 같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재단 방문 일정이 있으십니다. 비서가 말순에게 하루 일정을 브리핑했습니다. 이제 말순에게는 전담 비서까지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 급식센터 봉사도 빼먹지 마세요. 말순은 여전히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돈은 많아졌지만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손길 재단은 한 달 사이에 크게 성장했습니다. 노숙자 급식센터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아동복지시설 지원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말순 씨, 정말 대단해요. 벌써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다니. 강호가 재단 사무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강호 씨 덕분이에요. 강호 씨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말순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강호는 복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재단 운영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말순 씨,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진수 씨와 정희 씨가 어제 우리 복권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정희 씨가 울면서 어머니를 꼭 찾아야 한다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강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수 씨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휘몰아쳤습니다. 집은 어떻게 됐나요? 다음 주에 경매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지금 임시로 친척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말순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그 집이 이제는 남의 손으로 넘어간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말순 씨,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만나보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요. 그들이 정말로 뉘우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날 오후 말순은 급식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배식하며 노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말순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런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한 노숙자가 말순에게 인사했습니다. 말순은 그의 얼굴에서 며칠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언제든 오세요. 할머니는 정말 천사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의 질문에 말순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신세였거든요. 정말요? 네, 갈 곳이 없어서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잤던 적이 있어요. 말순의 고백에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품위 있고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이 노숙자였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얼마나 아픈지. 말순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넓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니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문득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먹던 저녁 식사가 그리워졌습니다. 비록 정의의 차가운 시선과 진수의 무관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호 씨가 말한 게 맞나?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가족들이 자신을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일까요? 그때 인터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장님, 아래에 방문자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죠? 박진수 씨와 이정혜 씨라고 하는데.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을까? 말순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숨겨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수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수와 정이었습니다. 둘 다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보내드릴까요? 잠깐만요. 말수는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들어오라고 하세요. 네. 들어오라고 하세요.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척하고요.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만날 때가 온 것입니다. 몇 분 후 진수와 정희가 말순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말순이라는 분을 아시는지?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순은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화가 났습니다. 왜 그분을 찾으시는데요? 말순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제 시어머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그 순간을 위해 한 달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말순은 그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진수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수와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라.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말순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넓은 거실의 고급 소파에 앉은 진수와 정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멋진 곳이네요. 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왜 찾으시는지 말씀해보세요. 말순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표정만큼은 침착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정희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분이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셨는지. 말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셨나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시장에서 장 보는 것도, 손자 돌보는 것도, 집안일 하는 것도 모든 걸 귀찮아했어요. 정희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존중하지도 않았어요. 진수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무능해서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그 화를 어머니한테 돌렸어요. 말수는 그들의 말을 듣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집을 나가신 후로 소식이 없어요. 동네를 다 뒤져봤지만 정희가 흐느꼈습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제발 알려주세요. 저희가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정체를 밝힐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 진수 씨. 말순이 일어서며 그들을 불렀습니다. 네. 저를 자세히 보세요. 말순이 그들 앞에 다가섰습니다. 진수와 정희는 말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진수의 얼굴이 놀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네, 저예요. 말순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말순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진수도 눈물을 흘리며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말순은 그들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곳에? 정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앉아요. 이야기할 게 많아요. 말순이 그들을 다시 소파에 앉게 했습니다. 사실은 복권에 당첨되었단다. 복권이요? 그래, 56억에 당첨되었어. 진수와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노숙하시는 동안 복권을 사셨다고요? 네, 복권방 사장님이 권해주셨어. 인생은 모르는 거라고 하시면서. 말순은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공원 벤치에서의 밤들, 강호와의 만남, 그리고 기적 같은 당첨까지.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죄를 지었네요. 정희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고생을 하시는 동안 저희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 말순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다. 정말 변할 수 있겠니? 네, 어머니. 꼭 변하겠어요. 진수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와 다시 함께 살아주세요. 정희가 간청했습니다. 말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은 많이 사라졌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이번에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렴. 짐이 아니라 가족으로. 말순의 말에 진수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살자꾸나. 더 이상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소외시키지 말고. 네, 어머니. 약속드려요.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일이 많아졌어. 어려운 분들을 돕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거든. 그 일도 도와야 한다. 물론이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응원하겠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엄마, 저도 다시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말순은 그들의 말을 듣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민호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내일 데려와. 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말순은 손자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 달 후 말순의 새로운 펜트하우스는 진정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진수와 정희, 그리고 민호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순에게 달려왔습니다. 말순은 손자를 꼭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호가 최고야.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머니, 친구들이 할머니 재단 이야기 들으면 다 부러워해요. 민호는 할머니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재단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정희가 말순에게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보육원 후원 계약을 했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던지. 말순이 이야기하자 가족들이 모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제는 말순의 이야기를 귀찮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해 성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보증을 서주어 빚 문제도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진수야, 내가 건강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말순은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돈보다 더 값진 것은 가족의 마음가짐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럼 주말에 함께 봉사활동을 해볼까? 정말요? 좋아요. 정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예전에 이기적이고 차가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강호와 함께 재단 일을 점검했습니다. 말순 씨,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가족들과 화해하신 후로 더 밝아 보여요. 강호 씨 덕분이에요. 강호 씨가 그때 복권을 주지 않았다면. 아니에요. 말순 씨의 선한 마음이 이 모든 기적을 만든 거예요. 강호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를 생각했어요. 그들이 저를 내쫓았으니까 똑같이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용서를 선택하셨잖아요. 네,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의 대화 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롭게 지원하기로 한 양로원에서였습니다. 네, 말순입니다. 네, 정말요? 말순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양로원 어르신들이 저희 지원으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이 밝아지셨다고 해요. 강호는 말순의 기쁜 표정을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말순 씨, 정말 많은 분들이 어머니 덕분에 새 희망을 얻고 계시네요. 저도 그분들 덕분에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다음 날 주말 말순은 가족들과 함께 급식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뭘 도와드릴까요? 민호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민호는 어르신들께 인사를 해드리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야. 민호는 노숙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민호의 밝은 모습에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희야, 이렇게 국을 떠서 주면 돼. 말순이 며느리에게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정희는 진지하게 배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정말 보람차시겠어요. 그래,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 이제 알겠어. 진수도 무거운 쌀포대를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런 일이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족들은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도 와요. 그래, 민호야. 우리 모두 함께 계속해보자. 그날 저녁 말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밥을 지을게요. 저는 반찬 준비할게요. 할머니, 저는 상 차릴게요. 각자 역할을 나누어 하니 일도 빨리 끝났고 무엇보다 함께 한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은 가족들. 말수는 창밖 한강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냥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정희야, 이제 그런 이야기 그만해. 우리 앞만 보고 살자. 말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희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정희야. 그날 밤 말수는 침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한강과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공원 벤치에서 바라봤던 밤하늘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절망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은 모르는 것이구나.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권이 울었던 그날 말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손자 민호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민호가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 민호가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렇게 말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복권이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이웃을 돕는 보람이었습니다.